안녕하세요. 오늘은 투자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. 투자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? 주식이나 펀드, 약간 코인 정도 생각나는 것 같아요. 뭐가 떠오르시죠? 저도 주식이랑 ETF 막 선물 옵션 이런 거 많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. 오, 선물 옵션도 하고 계시나요? 선물 옵션은 안 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? 네, 최근 국내외 주식 상황이 좋지만은 않은데요. 여러분, 오스템 임플란트 직원 횡령 사건 들어보셨어요? 어제 들어갔죠. 오스템 팀장이 거의 재무부 팀장이 2천 원 정도 횡령했다고 하더라고요. 진짜 어떻게 회사 돈을 그렇게 횡령하지? 그러니까 중견기업인데 그렇죠. 그 오스템 지금 주식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시나요? 거래 정지되더라고요. 거래 정지돼 있고 뿐만 아니라 셀트리온의 분식 회계 의혹을 받고 있고 카카오 의장 김범수가 탈세도 의혹을 받고 있는 것 그래서 같아요. 미국이 한 8천억 규모라고. 와, 또 카카오 그래서 주식 안 그래도 떨어지고 있는데 계속 떨어질 수 있겠네요. 그렇죠. 좀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. 네. 또 HDC가 참여한 건물이 붕괴되는 일들로 있어서 국내 큰 기업들 주식이 많이 폭락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. 이렇게 개별 주식 종목을 투자할 때는 큰 위험이 따를 수 있는데요. 주식 종목 투자의 위험성과 변동성을 방어할 여러 투자 방법들이 있을까요?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펀드를 하는 편이에요. 펀드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해 주세요. 펀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많이 하시는 주식이랑 좀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. 주식은 개별 종목에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네, 그런데 펀드는 주식과 다르게 이런 개별 종목들이 하나하나 뭉쳐져 있는 그런 바구니에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그러면 펀드를 하나만 사도 그 안에 있는 종목들의 주주가 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나요? 그렇죠. 쉽게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전기차 펀드라고 하면은 그럼 전기차에 있는 기업들을 여러 개 한 번에 살 수 있는 건가요? 그렇죠. 전기차 펀드라고 하면 정말 그 펀드 내에 있는 주식 종목들이 전기차와 관련된 종목들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은 펀드 말고 또 다른 투자 방법엔 어떤 것들이 있죠? 또 다른 방법으로는 ETF가 있는데요. ETF는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로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어서 내가 좀 사고 팔고가 좀 쉽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.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. 조금만 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. 쉽게 말해서 펀드와 주식의 장점만을 결합한 상품인데요. 펀드 같은 경우는 내가 개별 종목을 심사숙고해서 고르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고, 주식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는 시점에 내가 사고 팔고가 좀 쉽다는 장점이 있죠. 그래서 두 특징을 잘 섞어놓은 거라고 보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. 조금 정리를 해보면 여러 종목들이 들어가 있는 게 펀드고 이 펀드가 주식시장에 그대로 상장되어 있어서 실시간으로 거래가 될 수 있는 게 ETF네요. 맞죠? 네, 이런 펀드와 ETF의 구체적인 설명들을 조금 더 듣고 싶어요. 명확한 차이가 뭐예요? ETF는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어서 실시간으로 거래가 가능하죠. 그래서 내가 좀 시장에 맞춰서 발빠른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. 실제로 우리나라의 타이거 200이나 미국의 SPY, QQQ 같은 ETF들이 만약에 오늘 10% 가격이 올랐어요. 그럼 내가 오늘 10% 오른 가격에 팔고 싶으면 지금 당장 팔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. 오늘 가격이 올랐으니까 지금 팔아야지. 이게 가능한 거네요. 그럼 펀드는 좀 어때요? 펀드는 매수를 하는데 펀드 종류마다 다르겠지만 2일에서 약 9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돼요. 매수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매도하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 어떻게 보면 ETF에 비해서는 단점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오히려 좀 장점인 것 같아요. 펀드 같은 경우에는 자동이체 서비스를 이용해서 한 달에 한 번을 사든지 한 달에 두 번을 사든지 하는 방식으로 매매를 이렇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러한 점에서 강제성도 있기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편입니다. 그럼 정리를 해보면 ETF는 실시간으로 형성되는 시장 가격에 내가 원할 때 사고 팔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펀드는 사고 파는 데는 시간이 조금 걸리지만 그래도 자동이체를 걸어서 적금처럼 강제 저축하는 데에는 더 매력적인 투자 방법입니다. 네, 그럼 이제 또 다른 특징들을 살펴보면 좋겠어요. 접근성에 관한 부분인데요. 예를 들어서 한 주의 가격은 얼마인지, 내가 어느 정도 있어야 좀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부탁드립니다. 저희가 ETF를 떠올리게 되면 보통 미국의 SPY나 QQQ 같은 대형 ETF를 떠올릴 것 같은데 공통점으로는 미국 시장을 추종하기 때문에 오랜 기간 우상향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. 근데 제가 앞서 말한 SPY나 QQQ의 경우 한 주에 40에서 50만 원 정도 가격을 형성하고 있어서 소액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월 적립식으로 사기에는 어느 정도 좀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 있죠. 와, 한 주에 50만 원이라고요? 제 월급에... 오케이, 펀드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. 네.
펀드 같은 경우에는 앞서 ETF와 다르게 본인이 원하는 가격만큼 매수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접근성이 용이합니다. 최소 100원부터 시작을 해서 매수를 진행할 수 있는데 이렇게 접근성이 쉬운 만큼 초보 투자자분들께서도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어요. 그래서 펀드 내에는 정말 다양한 산업들에 속하는 펀드들이 있는데 정말 소액씩 사면서 공부하는 마음으로 시작해 볼 때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기존에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도 강제성이라는 이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자동이체를 걸어 놓으셔서 신경 안 쓰면서 한번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접근성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해보면 ETF는 한 주에 50만 원짜리 또 싼 것도 있죠. 싼 거 당연히 그쵸, 있죠. 11,300원, 18,000원 이렇게 좀 있는 다양하게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에 내가 맞춰야 되지만 펀드는 시장에서 콩나물을 살 때 1,000원어치 주세요 하는 것처럼 펀드는 내가 원하는 금액만큼만 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. 그렇죠. 주식 종목을 개별 투자하는 것보다 어쨌든 이렇게 묶어져 있는 거니까 수수료나 운용보수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. 당연히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 내가 펀드를 투자하게 된다면 내 펀드를 전문적으로 운용해주는 펀드 매니저에게 내가 수수료 차원에서 수고비를 줘야겠죠. 그래서 ETF는 위탁 수수료와 운용 보수만 신경 쓰면 될 것 같습니다. 위탁 수수료는 0.003에서 4%처럼 거의 없는 수준에 불과해서 운용 보수만 낸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. 펀드와 달리 ETF는 매우 낮은 운용 보수를 수수료 차원에서 지급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앞서 말한 SPY의 경우 0.0945%, QQQ의 경우 약 0.2%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평균 1에서 2% 운용 보수를 내는 펀드를 생각한다면 매우 낮은 수치죠. 와, 그러면은 수수료가 적은 ETF가 무조건 좋네요. 겉으로만 봤을 때는 ETF가 수수료가 낮다는 이유로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죠. ETF는 실시간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빈번하게 거래를 할 수 있어요. 증권 거래세가 낮다고 해도 이 거래가 많다라고 하면 정말 수수료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매가 잦지 않은 펀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수수료 부분에서 높아 보이지만 결론적으로 ETF보다 낮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갖고 평가를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어요. 그러면 이런 펀드랑 ETF는 언제 살 수 있는 거예요? ETF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열렸을 때만 살 수가 있는데요. 주식시장이 열리는 시간은 주말이나 공휴일을 제외하고 평일에 오전 9시부터 장이 마감하는 3시 반까지 거래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펀드는 언제 살 수 있나요? 펀드 같은 경우는 매수 신청을 할 때 24시간 내내 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. 그런데 명심해야 될 게 영업일 기준으로 2일에서 3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됩니다. 네, 오늘 펀드랑 ETF를 중심으로 투자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요.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투자에 초보거나 이제 막 시작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. 그분들을 향해서 간단하게 한마디씩 하면서 오늘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. 이제 주식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의 경우는 내가 어떤 기준으로 어떤 종목을 골라야 되는지 사실상 어려움이 많을 것 같거든요. 그래서 펀드나 ETF 같은 이제 투자 경험을 통해서 좀 내가 어느 정도 숙련이 됐다 싶을 때 주식이나 비트코인처럼 내가 좀 직접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그 단계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. 앞서 말한 것처럼 ETF나 펀드 그리고 주식이랑 코인 이렇게 다양한 시장에 투자를 하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여기서 좋은 게 어느 시장에서 돈을 벌었다라기보다는 이렇게 다양한 시장에 투자를 하면서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본인의 투자 체력을 쌓아간다면 내공도 쌓아지면서 정말 건강한 투자자로 거듭날 것 같습니다. 저희는 이제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